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심부의 온도, 중심부가 온도가 높겠죠. 그죠? 왜 중심부가 온도가 높아요? 앞서 설명했었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다가 열 에너지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중심부 쪽으로 올수록 열 에너지가 많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질들이 이렇게 중심부 쪽으로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중심부 쪽으로 오면 올수록 열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부 쪽이 열 에너지가 많아서 온도가 높습니다. 다른 바깥쪽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중심부 쪽의 온도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앞서 언급했죠. 성간물질에는 주로 수소다. 약간의 헬륨이 있는데 헬륨은 생냐. 그래서 대부분 수소야. 그래서 수소들이 이렇게 이 천체를 이루고 있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였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중심부는 1000만 켈빈이 돼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바깥쪽에는 온도가 낮겠죠. 선생님, 왜 바깥쪽에 온도가 왜 낮아요? 우주가 추워. 춥다라는 것이죠. 우주는 너무 추워. 벗겨진 상태, 벗겨지면 안 돼요. 우주복. 여기서 생각하는 건 우주복이 아니고 우주복이 벗겨진 채로 우주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 기압이 없으니까 터져 죽는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터지기 전에 얼어 죽어. 너무 추워. 우주는 영하 한 270도 정도 되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죠. 여튼간에 우주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바깥쪽은 1000만 켈빈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1000만 켈빈이 안 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계속 수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크기는 일정하다. 주계열성에서는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중심부에서 빵 터지니까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생기겠죠. 빵 터져가지고 바깥쪽으로 빵 터지면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생기겠죠. 이때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서 이 천체의 전체 크기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중심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크기가 일정한 이런 천체가 바로 주계열성 되겠죠.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모든 내용 다 알아야 되겠죠. 모든 별들은 요 주계열성 단계까지 공통적으로 진화합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든 아니면 태양보다 질량이 몇배 크든 모든 별들은 성간물질부터 주계열성까지 같은 진화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계열성 이후부터는 질량에 따라 다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A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어떤 책에서는 8배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10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무거우면 B의 진화 과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 과정, B 과정이 있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런 진화 과정을 따르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이면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이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간략하게 하고 요거는 그냥 대충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과정 보겠습니다. A 과정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의 진화 과정이죠. 적색거성, 그 다음에 백색외성과 행성생성운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 자, 적색거성 보겠습니다. 7번 슬라이드로 돌아가죠. 자, 7번 슬라이드를 보면 중심부 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뭐가 계속 바뀌느냐?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그러면 이쪽에 중심 쪽에 결국에는 헬륨만 남게 되겠죠. 헬륨만. 그리고 바깥쪽은 수소가 존재하고 안쪽은 헬륨, 바깥쪽은 수소. 그죠? 그래서 8번 슬라이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쪽은 헬륨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바깥쪽은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선생님, 이 중심 쪽이 아까 전에 중심 이게 7번 슬라이드에서는 중심이 이만큼 컸는데 왜 8번 슬라이드에서는 중심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그냥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 중심의 크기를 잘 못 맞췄네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다. 아유, 너무 섬세하신 분이네. 하여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튼간에 이 중심 쪽에는 헬륨만 남아있고 바깥쪽은 수소만 남아있는 상태. 요게 적색거성의 출발점이죠. 자, 요런 상태가 된다면, 요렇게 원소들이 구성이 된다면, 요 중심부 쪽에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계속 중심부 쪽으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력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온도가 어떻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기억하라고 했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1억 켈빈이 됐다라는 거죠. 1억 켈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식은 몰라도 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뭘로 바뀌느냐? 대부분 탄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극히 일부의 산소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죠. 근데 산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헬륨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이렇게 중심부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는 이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바깥쪽은 요 안쪽이 1억 켈빈이니까 그 바깥쪽은 1000만 켈빈 정도는 쉽게 되겠죠. 여기가 안쪽이 1억이니까 바깥쪽은 쉽게 1000만 켈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이 되는 곳에서는 무슨 핵융합 반응? 무슨 핵융합 반응? 그렇죠. 아이고, 다들 대답 잘하시네. 1000만 켈빈이 되면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깥쪽은 수소 핵융합 반응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완전 바깥쪽에는 1000만 켈빈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우주가 너무 추우니까 1000만 켈빈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수소 그냥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적색거성이라고 하죠. 적색거성. 선생님, 적색거성은 굉장히 크다,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요 안쪽에서도 핵융합 반응, 바깥쪽에도 핵융합 반응,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계열성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것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한 안쪽으로 향하는 힘보다 빵빵 터지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전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력 수축에 의한 안쪽으로 향하는 힘보다 빵빵 터지는 요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적색거성은 계속 커지게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설명했고, 자, 일단 적색거성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중심 쪽에는 탄소만 남겠죠. 그죠? 극히 일부의 산소가 생기기도 했겠죠. 근데 산소는 거의 생략한다고 했죠. 여튼간에 탄소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바깥쪽은 헬륨, 그렇죠. 헬륨이 결국에는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수소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밑에 내용 나오죠. 중요한 내용들. 이 주기율표 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질량이 커지는 정도는 알죠?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질량이 커진다. 무거워진다. 알죠? 자, 보면 수소, 헬륨, 탄소,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심 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한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태양은 탄소까지 생성한다. 태양은 주로 탄소까지, 중심부에 탄소까지만 생성한다라는 거죠. 산소는 생략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알고는 있어야겠죠. 하여튼, 태양은 중심에 탄소까지만 생성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까지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 근데 일어나는데,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여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에 온도가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에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까지는 못 올라간다. 그죠? 근데 바깥쪽은, 안쪽에는 요 탄소만 딱 이렇게 남아있지만 바깥쪽에는 아직 핵융합 반응을 덜한 수소, 일부의 다른 원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 계속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요 바깥쪽에서는 일부의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한 주로 수소가 되겠죠. 수소나 다른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빵빵 터져.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찌그러들고 바깥쪽은 아직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빵빵 터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는 조그맣게 이렇게 쭈그러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심부는 따로 떨어져 나오고 바깥쪽은 성운이 돼서, 행성상 성운이 돼서 쪼개져서 부서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행성상 성운이 되겠죠. 중심부는 쭈그러들면서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쪽은 떨어져 나오면서 행성상 성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중심부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겠네요. 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행성상 성운은 이런 원소들이 되겠죠. 주로 수소, 헬륨이 될 것이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혹은 여기서 일부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탄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역시 극히 일부의 산소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원소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니까 대충 설명했죠. 여튼간에 진화 과정이 중요하죠. 중심부는 백색 외성, 바깥쪽은 떨어져 나오면서 행성상 성운. 이건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진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B,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B,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경우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으로 진화하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초신성 안에 폭발의 의미가 있으니까 초신성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썼죠.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중심부만 남아서 중성자별이 되든지, 질량이 태양보다 너무 크다 하면 중심부가 블랙홀로 진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밖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밖에 거 빵 터져가지고 어디 날아갔겠죠. 중심부만 요렇게 진화 과정 살펴보는 겁니다. 바깥쪽은 빵 터져가지고 성간물질이 됐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모습이죠. 요 모습. 초거성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경우 요 모습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한다. 순서, 수소, 그 다음에 헬륨, 탄소, 극히 일부의 산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 순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한 3개 정도.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뭐 알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중심부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철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까지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중심에는 철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서, 수소, 헬륨, 탄소 뭐 요 정도 순서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심엔 철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기느냐?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높은 열이 발생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요 세 개만 하면 되나요? 요 세 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초고성이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여기에 철이 남게 되는데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온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는 철까지만 생기게 되고 이렇게 철까지 생긴다면 중력 수축이 또 뭐 계속 일어나고 있었겠죠. 중력 수축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뭐 쭈그러들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바깥쪽에는 일부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한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빵빵 터지고 있죠. 빵빵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는 쭈그러들고 바깥쪽은 빵빵 터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빵 터져요. 빵 터지면서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폭발열 때문에. 그러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빵빵 터져가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성간 물질이 됐겠죠. 어디 날아갔겠죠. 중심부는 중성자별. 그 다음에 너무 질량이 무겁다 하면 블랙홀로 진화가 됩니다. 여기서 별의 진화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계의 형성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의 형성 과정은 별의 진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성간물질이 이렇게 뭐 있었겠죠. 자, 성간물질이 이렇게 있었는데 초신성 폭발. 주변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 성간물질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게 됐다는 거죠. 빵 터지니까 그 충격파에 의해서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성간물질이 적게 모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성간물질, 성운의 밀도가 불균형하게 됐다, 불균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뭔가가 자꾸 모인다, 중력 수축을 한다, 뭔가가 많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운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이 태양계 성운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회전하느냐? 여기 그림 보면 돼. 그림을 참고로 살펴볼게요. 자, 이 뭐 중력 수축에 의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뜻인데 이 중력 수축하는 힘 이게 다 똑같지는 않겠죠. 요 힘, 땡기는 힘, 요 땡기는 힘, 요 땡기는 힘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힘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의 합력을 내 보니까 우연찮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힘이 뭐 결과론적으로 남더라라는 거죠. 중력 수축에 의한 힘, 합력을 어떻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향하는 힘이 남더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중력 수축할 때의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해보니까 얘가 회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 성운이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모든 게 나중에 뭐 중심부에 뭐 원시 태양, 뭐 바깥쪽에 뭐 미행성체, 뭐 머시기, 뭐 찌꺼기, 뭐 별게 다 이 방향으로 돌게 됐다라는 거죠.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게 됐다. 그러면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고 구의 형태를 또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시 태양. 그 다음에 바깥쪽은 뭐 이렇게 성간물질, 성운이 되겠죠. 성운이 이렇게 뿌옇게 퍼져 있는 원시 원반. 요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돌다가 중심부의 원시 태양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중력수축에 의해서 원시 태양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바깥쪽에는 여기 뭐 회전하고 있으니까 회전하면서 성간물질, 성운들이 충돌하게 되겠죠. 바깥쪽은 이렇게 회전하니까 자꾸 돌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하면서 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겠죠. 미행성체. 행성이 아직 안 된다, 미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돌하면서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미행성체. 계속 회전하면서, 이것도 태양도 돌겠죠. 지금도 태양 돌잖아. 계속 모든 것들이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돌고 돌아버리겠죠. 이렇게 돌다라는 것이죠. 네? 하여튼 돌면서 이 가운데 중심부에서는 중력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태양이 형성될 것이고, 바깥쪽에는 뭐 이렇게 계속 뭉치다 보면 원시행성,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돌다 보면 다 뭉쳐진 거예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찌꺼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완벽한 행성. 이렇게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과 행성이 완벽히 만들어졌다. 태양계가 형성됐다. 뭐 이런 과정이거든요. 원시 행성과 행성의 뭐 정확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 궤도에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면 행성. 뭐 아직도 충돌하고 있어. 아직까지 뭐 찌꺼기하고 충돌하고 있어. 원시 행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간에 태양과 행성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태양계 행성.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그림과 이 과정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